평범하게 사는 건 정말 쉽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 내고 대출 이자 빠져나가고 남는 돈으로 가족 먹이고 주말엔 쉬고 다시 월요일을 견디는 루틴. 이 루틴만 잘 지키면 큰 사고 없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그래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느낌이 듭니다.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가 오르고 아이들 학원비가 오르고 부모님 용돈도 생각해야 하고 집은 내 집인데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통장은 숫자만 바뀌고 내 삶은 그대로인 느낌. 그래서 밤에 핸드폰을 켭니다. 딱히 볼 건 없는데도 손이 알아서 앱을 누릅니다.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계좌.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QLD, TQQQ. 이 두 글자, 세 글자가 주는 감정이 묘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압니다. 나스닥이 오르면 더 오르는 애들. 속도가 빠른 애들. 내가 늦게 출발했으니 빠른 차를 타야 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에 딱 맞는 이름. 여기서부터 인생이 아주 빠르게 갈라집니다. 잘 타면 시간을 압축시키는 도구가 되고 잘못하면 내 남은 시간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불꽃이 됩니다. 오늘은 그 불꽃이 어떻게 사람을 하위 1%로 끌고 가는지, 그리고 같은 상품을 들고도 어떻게 반대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무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이 통장을 지키는 쪽으로 쓰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선 QLD, TQQQ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일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나스닥 흐름을 더 크게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QLD는 대략 2배, TQQQ는 대략 3배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2배, 3배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매일 리셋되는 구조, 변동성이 커질수록 체감이 달라지는 구조,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릴수록 수익률보다 더 크게 인생을 흔드는 구조입니다. 하위 1%로 가는 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습관이 그쪽으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습관의 결과를 빠르게, 크게,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좋게도 나쁘게도요. 첫째, 돈을 미워하는 척하면서 돈에 지배당하는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돈 얘기 싫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 QLD, TQQQ를 잡으면 투자라기보다 구원 찾기가 됩니다. 구원 찾기로 매수하면 구원 못 받는 날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 분노가 결국 손절, 몰빵, 복수매매로 이어집니다. 둘째, 남의 성공을 조롱하는 습관입니다. 누가 공부한다? 누가 운동한다? 누가 부업한다? 누가 투자 원칙을 만든다? 그럴 때 한마디로 눌러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치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의 손은 가장 자극적인 수익률 사진을 가장 빨리 저장합니다. 레버리지는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미끼입니다. 노력은 싫고 결과는 갖고 싶고 과정은 건너뛰고 싶으니까요. 셋째, 내 탓을 지우는 습관입니다. 구조 탓, 세대 탓, 운 탓, 회사 탓, 정책 탓,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는 말만 모아도 내 통장은 안 바뀝니다. QLD, TQQQ는 내 탓을 지운 사람에게 가장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원칙이 없으면 확률 게임이 아니라 감정 게임이 되고 감정 게임은 결국 남 탓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월요일을 미워하는 습관입니다. 출근이 싫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월요일을 미워하다가 내 인생 전체를 미워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만 남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레버리지를 만나면 오래 버티는 힘이 사라집니다. 이 상품은 오를 때도 버텨야 하고 떨어질 때도 버텨야 하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은 둘 다 못합니다. 다섯째, 완벽주의로 포장한 미루기 습관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엔 분석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르고 나면 아무 원칙이 없습니다. 차트는 봤는데 계획은 없고 공부는 했는데 규칙은 없습니다. QLD, TQQQ는 계획 없는 사람을 순식간에 들통나게 합니다. 하루 이틀만 흔들려도 내 마음이 내 실력을 폭로합니다. 여섯째, 힘들면 그만두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계좌가 조금만 내려가도 이건 내 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반대로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내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투자자가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레버리지는 그 감정의 진폭을 키우고 진폭이 커질수록 결론이 더 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은 하락에 인생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일곱째, 구독과 자극으로 하루를 진정시키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쉬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머리를 쉬게 한다고 하면서
더 강한 자극으로 뇌를 때려서 잠깐 마취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숫자를 못 봅니다. 5월 고정지출, 금리, 보험료, 교육비 이런 기본 숫자를 못 보면 레버리지는 도박처럼 됩니다. 숫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속도가 아니라 낭떠러지입니다. 여덟째, 대화를 이기려는 습관입니다. 투자에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이기려는 사람. 내 생각이 맞다는 증명을 위해 매수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대로 갈 때 손절이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반응합니다. QLD, TQQQ는 자존심을 아주 비싼 값으로 시험합니다. 자존심으로 버티면 계좌가 대신 벌을 받습니다. 아홉째, 정보를 단편으로만 먹는 습관입니다. 요약 영상 한 줄 결론, 누가 샀다, 누가 판다, 오늘은 오른다, 내일은 떨어진다. 이런 것들만 주워 먹으면 레버리지를 절대 다룰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는 상품 자체가 단순해 보여도 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일 리셋되는 구조, 변동성에 따른 체감 수익률, 장기 보유 시 리스크,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 이 네 가지를 모르고 타면 정보가 아니라 소문을 타는 겁니다. 열째,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크게 거는 습관입니다. 이게 하위 1%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깨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아니라 복구에 집착합니다. 내 계좌를 내 자존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순간 TQQQ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복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복수는 시장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중요한 이유는 하위 1%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성실하게 사시고 가정도 지키고 책임도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돈과 투자 앞에서만 원칙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레버리지가 확대해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같은 QLD, TQQQ를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측이 아닙니다. 딱 네 가지를 먼저 잡습니다. 첫째, 생존 자금을 따로 둡니다. 생활비, 비상금, 갑자기 병원 갈 일, 부모님 일, 아이들 일, 이런 현실의 변수는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하면 시장이 아니라 내 통장이 먼저 손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생존 안정입니다. 생존 안정이 되면 계좌를 더 오래 들여다볼 수 있고, 오래 들여다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둘째, 비중을 먼저 정합니다.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몇 %로 들고 갈 건지부터 정합니다. 비중이 원칙입니다. QLD, TQQQ는 비중이 없으면 결국 올인으로 변합니다. 올인은 계획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은 항상 타이밍을 망칩니다. 셋째, 매수 조건을 딱 한 줄로 만듭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해하는 기준선, 내가 감당 가능한 조정 구간,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횟수, 이 정도만 정해도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올라갈 때 쫓아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쫓아가면 레버리지는 칼날입니다. 넷째, 매도 기준을 미리 씁니다. 수익이 났을 때 무엇을 할지, 손실이 났을 때 무엇을 하지 않을지, 이 두 가지만 미리 써도 삶이 편해집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위험한 건 수익이 났을 때 더 욕심내다가 손실이 났을 때 겁먹고 던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수익 구간에서의 행동을 먼저 정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QLD, TQQQ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의 진짜 뜻은 지금 들어가면 마음 편할까요? 입니다. 마음 편하려면 가격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아무 가격도 마음을 편하게 못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로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장기라는 말이 그냥 오래 들고 있겠다는 말이면 위험합니다. 장기는 원칙을 오래 지키겠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장기일수록 비중, 리밸런싱, 추가 매수 규칙, 이 네 가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떨어질 때의 행동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정하면 늦습니다. 특히 TQQQ는 하루 변동이 커서 그날의 감정이 결정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판단을 줄이고 규칙을 실행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저는 이미 물려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물린 가격을 되찾는 것보다 내 삶이 버티는 게 먼저입니다. 레버리지는 회복도 빠르지만 추가 손실도 빠릅니다. 그래서 물린 상태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은 본전 심리로 비중을 키우는 것입니다. 비중을 키우는 순간 회복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QLD, TQQQ가 나를 부자로 만들까? 망하게 할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레버리지는 내 습관을 증폭시키는 거울입니다. 불안한 습관은 불안을 키우고 원칙 있는 습관은 시간을 압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하위 1%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오늘의 감정을 내일의 계획보다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오늘의 감정이 흔들릴수록 규칙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계좌 앱을 켜실 겁니다. 그때 QLD, TQQQ가 보이면 매수 버튼부터 보지 마시고 내 비중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상품을 들고도 가족과 잠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기준부터 세우십시오. 그 기준이 서는 순간 레버리지는 더 이상 유혹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